컨쇼의 새로운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을 담아내는 컨설턴트 박나혜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8년 대학 입학 전형이 나왔고 각 대학들 역시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주요 특징 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컨쇼에서는 나날이 확대되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염두에 두고 5개 대학을 선정하여 각 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학교는 비록 5개지만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나면 다른 많은 학교들의 인재상 역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깊이와 폭이 확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인재상입니다.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제시되어 있듯이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이것은 당연히 성적이 높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여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며 진취적으로 즉 리더십의 소양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리더 중에서도 글로벌 리더라고 명명한 것은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와 같은 어학적으로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다양한입니다. 즉, 단일한 한 가지의 특장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인 인재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항목과 함께 묶어서 보자면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은 글로벌 인재 소양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요. 배려심, 공동체의식, 즉 인성을 갖춘 인재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서류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을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서류평가에서는 크게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각 평가 요소들을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능력 첫째 줄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학업이 우수하여야 한다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무조건 내신이 정말 높은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근데 내신을 성적을 반영을 할 때 단순 내신만 반영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과목이 1등급이라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표준 편차와 이수 단위를 모두 고려하며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고에서 3등급, 심지어는 4등급까지도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듯이 말입니다. 학업 능력의 평가 요소로 수상 경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타 참고사항에 나와 있듯이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수상 경력을 살필 겁니다. 즉 소그룹의 학년별 수상보다 큰 그룹에서의 전교생 단위 수상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평가 요소 중에 재학생 수를 통한 학교별 파악이라는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신에서도 단순 수치만 반영하지 않을 것이고 표준 편차 보고 수상 경력도 역시 지원자 수 고려한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학업 능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학업 태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학업 태도는요. 지적 호기심을 보이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띄어야 되며 적극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결과로 이루어내는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런 면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로는요.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교과학습 발달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내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학업 관련 수상이기 때문에 여기 기타 참고 사항에 나와 있듯이 비교과 수상이 아니라 교과에 대한 수상, 그러니까 교과 우수상으로 본인이 얼마나 우수했는지 학업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학업 외 소양은요, 비교과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대학 인재상 5가지 중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이 내용과 함께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원자의 성품, 리더십,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도, 이러한 부분은 인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봉사활동 시간과 함께 봉사상이나 효행상과 같은 관련 수상 경력을 통해 보일 수 있는 자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을요, 3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창조적 지식인, 진취적 지도자, 도덕적 지도자입니다. 오늘 컨쇼에서는요, 이 중에서 두드림이라는 전형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이 2가지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드림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요, 주도적인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잘 드러내고 그에 대해 발전 가능성까지 보이는 학생입니다.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습 태도를 포함해서요, 학교 생활 면에서도 리더의 모습을 겸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요,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통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발전 가능성은요, 학업과 비교과 모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쪽으로 잘 연결해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요, 이 전형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적을 잘 관리해뒀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앞서 두드림 전형에서는 안 쓰여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죠. 학업 역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있을 수 있는 배경으로 성실한 고교 생활을 언급하고요. 또 그에 더해 공동체 의식까지 인재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은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인성을 확인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두 전형에 대해 간단하게 차이점을 구분해 보자면요, 두드림 전형에서 키워드는 표시해 두었듯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 키워드는 학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핵심 역량에서 고교 생활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성실성,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학업 역량, 거기에 인성은 갖추어져 있었는가를 보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는 전공 얘기가 빠져 있는 걸로 봐서 혹시 비교과가 조금 더 강한 학생의 경우에는요, 두드림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근데 분량이 좀 많이 길죠? 그래서 제가 조금씩 구분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의 충실도, 그리고 인성, 이 부분은요, 다면적으로,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적합한지 평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는요, 몇 %씩 비중을 나누지 않고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기록부는 지원자의 학교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요, 생기부의 바탕을 둔 내용만 쓸 수 있습니다. 즉, 외부 활동을 한 내역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한해서만 자기소개서에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꿈과 진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던 과정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통해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것이고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이런 깊이, 그리고 잠재력과 열정, 이 말은 전공하고 연관을 지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은요, 두드림에서 한번 봤던 바로 그 전공 적합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부분이겠죠. 열정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갖추었다는 건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행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 보시면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점수하지 않으며 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적의 단순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두루 살핀다고 합니다. 교과 등급은 물론이고 해당 과목의 성적 변화 추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말고요. 발전되는 모습이 있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질 수 있겠죠. 자, 성적 수치뿐만 아니라요. 이수 과목,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동아리, 독서활동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적 합성이 얼마나 중시되는지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죠. 아예 전공 적합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직접 언급합니다. 참고로 활동 내용이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이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역량을요,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으로 보아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라인을요, 미리 잘 구축해서 그간의 학교 생활, 학업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연결을 조밀하게 시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재상을 소개해드릴 세 번째 학교는요,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외대 교육 목표는요,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독창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자, 이에 맞게 인재상을 구체화해서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언어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학습 의지를 가진 인재입니다. 자, 여기 앞에 전 세계 언어 문화권, 쉽게 말해 어문 계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는 기본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제2 외국어까지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언어 문화권을 포괄할 수 있으면서 미래 외교 통상 분야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꿈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언어를 할 줄 아느냐, 그리고 경제학과든 경영학과든 언어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공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융복합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에도 나와 있듯이요. 융복합이라는 말은요, 언어도 해야 하지만 그 외 과목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학이나 과학, 사회 과목까지 융합적으로 두루 살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어, 언어, 제2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업 역량을 보면요. 이 네 가지로 평가를 내립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학업 태도와 의지를 바탕으로요. 학업 성취도는 또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내신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근데 단순히 숫자만 보진 않기 때문에요. 수상 경력 중에서도 교과 수상, 그러니까 교과 수상, 교과 부문에서 본인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학습 동아리 부분에 많이 기재를 하게 되죠. 생기부에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 마지막 지적 호기심 및 탐구 능력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기 참 좋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자료로 생활 기록부를 한번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수상 경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부문에 교과 수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 체험 활동은 동아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교과 학습 발달은 내신, 그리고 독서 활동이나 행동 특성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만 써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에 써지게 되는데 참고로 1번은 학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2번은 본인이 잘한 활동 3가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평가하면 전공 적합성을 보겠습니다. 적성과 소질,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라는데 쉽게 말해 전공 적합성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진로 탐색의 고민에 깊이가 있었다는 이 부분까지 함께 표현해주면 훨씬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글로벌 소양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신이나 세부 능력에서도 영어에 관련된 건 좀 더 자세히 보겠죠. 그리고 어문 계열, 제2외국어 이러한 부분은 수상 경력에서도 관련 역량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진로희망 한번 보시죠. 이건 생기부에 써지는 직업군과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생기부에 기재한 직업군과 희망하는 전공의 관심도를 잘 연결지어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직업군을 진로 희망에 썼으면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정 역할이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잘 나타나도록 적어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 평가 항목으로는 인성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대부분 봉사활동에 밝혀 적을 텐데요. 자, 그럼 봉사활동을 쓸 때 단순한 행동을 그냥 기술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역할과 그 과정을 거쳐서 나눔, 배려, 협력, 팀워크를 보일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써두는 게 좋습니다. 출결 상황에서 무단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인성 관련 수상 경력에서는 봉사상, 모범, 그리고 효행상 등의 비교과 수상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내용은요, 자기소개서 2번과 3번에서 본다는데, 자, 특히 3번의 경우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관해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자, 앞서 말했던 학업 역량과 그리고 전공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는요, 자기소개서 3번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처음 등장했다고요. 자, 즉 한국외대 경우에는요, 이 3번 란에 무조건 공동체를 통한 어떤 행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에 관한 평가는 3번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이니까요.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봉사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은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 요소는요, 창의성. 쉽게 말해 보고서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창의성을 발휘했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창의성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 능력, 환경 극복 의지와 태도, 도전 정신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를 들면 보고서를 만들면서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로 다시 도전해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아주 단순한 예로 보고서를 언급했지만요. 학생들마다 공부하다가 어려움 겪었던 거 또는 동아리나 봉사활동 중에 있던 여러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전 가능성 평가 항목은요. 1, 2, 3, 4번에서 봅니다. 이 중 자기소개서 2번에서는요. 본인이 했던 활동 3가지에 관해서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이 2번에서 3가지를 쓰게 될 때 반드시 하나는 이걸로 써야 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 어떤 걸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각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앞서 인성 항목에서 자기소개서 3번에 관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서는 공동체 의식,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쓰게 될 텐데요. 이 발전 가능성 항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에서도 봉사활동하다가 어려움을 느꼈을 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극복했다는 경험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4번 항목은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자신의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치 않은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을 밝히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인재상은요, 일명 펜타곤 방식으로 5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주도 창의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성실성, 직접 탐구 역량,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학업 수학 능력 즉 내신을 통해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참고로 이 두 부분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요. 교과 영역이고요. 나머지 3 부분은 비교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위치를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이 아래쪽에서 받침이 되는 두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역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치우쳐서 이 역량만을 개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학업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된 후에야 비교과 활동들도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펜타곤 모양의 핵심은요, 5가지가요, 균형을 이루는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했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대에는요, 학생부 종합에 2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두 전형마다 각기 비중을 좀 다르게 두긴 했지만요, 둘 다 동일하게 펜타곤 5요소를 평가 방향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펜타곤 모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반으로 교과, 비교과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영역에서는요,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펜타곤에서 이 두 지점에 걸쳐 있는 학업 수학 능력,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부분에서 연결되는 점이 자기 주도성인 것으로 보아 공부를 하되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모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율 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업 역량을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비교과 부문에서는요, 공동체 의식, 성실성,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함께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고려를 해보자면 공동체 속에서 리더의 기질을 보이며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동아리에서는요, 공동체 의식과 함께 성실성을 겸비하면서 활동했는지를 모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성실성과 더불어 지적 탐구 역량 사이에 진로 활동을 포함해서 예체능 활동이 지금 적혀 있죠. 이걸 통해서 융합된 역량을 원한다는 힌트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공통점이었던 펜타곤 5요소에 기반한 평가 방향 조금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전형이 보이는 차이점에 주목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된 이 두 전형은요, 추구하는 인재상과 반영하는 비율이 좀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따른 입시 결과 또한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인재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빈치 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사항에서 언급하기로는요,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이라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학업과 교내입니다. 그러나 탐구형 인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요, 전공 분야에서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다빈치 전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전공이겠죠. 전공. 평가 비율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다빈치 전형의 평가 비율은 교과 50%, 비교과 50%로 동일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탐구형 인재는요, 교과 부분이 80%가 들어가고 비교과는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가 비율의 차이를 표면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탐구형 인재 전형 쪽에서는 교과, 즉 우수한 학업 성적을 지닌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탐구형 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은 4.8 정도이고 다빈치 전형은요 3.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이 내신이 더 낮죠. 의외로 다빈치가 내신이 더 높게 산출됐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는요, 단순 수치로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탐구형 인재 전형이 내신을 많이 보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내신이 낮게 나온 이유가 표준 편차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특목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4.8이 나온다고 한들 단수 수치 그대로 이 전형에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학교 수준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 특목고에서는 편차가 좀 나오는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은 아니고 한 2, 3등급이어서 교과만 강하게 밀고 나가기 좀 어렵다면 차라리 다빈치 전형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대학교 인재성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대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대는요, 정석대로 뽑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마치 경희대 같이 뽑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잘 보셨다면 정석대로 뽑는다? 하는 이 내용을 보시고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성신여대에서 학생부 종합 인재상으로 제시해주는 이 한 문장은요, 크게 3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자, 확고한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래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학교 생활을 충실했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출결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성실성을 발휘하였느냐, 즉 인성과 연결 지을 수 있고요. 확고한 목표의식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건 내가 진취적인 자세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지녔는지, 자기주도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미래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전공 적합성을 크게 염두하고 있는 인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세세한 평가 요소들 속에서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인재상에서 우리가 캐치해냈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구분됩니다. 자, 먼저 인성입니다. 여기서는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느냐를 학생부의 이러한 항목들과 자소서 3번을 통해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때 이 자기소개서의 3번은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학교에 지원을 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요, 3번엔 반드시 이 인성을,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평가 내용과 그 반영 영역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은 인성 평가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과 관련 수상과 독서면 되겠고요. 성실성은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켰느냐, 즉 출결의 무단이 없이 교내 규정을 준수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학생부 출결 중에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는요, 여기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여기 책임감과 끈기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하나의 단체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공동체 의식도 참 중요하겠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공동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협동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 과정에서 내 맡은 바 역할을 해내는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것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자소서 항목 3번에 넣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생의 전공 적합성은 어떠한가를 평가하겠다는 부분인데요. 학업에 기울였던 노력과 그 성취 수준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노력 그리고 성취 수준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노력에 따라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이래요. 자, 만약 물리학과를 지원하겠다는 학생은 수학이나 물리에 대한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러한 점이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도 잘 써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와 더불어 외적인 활동과 그리고 그 성취 수준이라 함은 교과 내의 활동들, 공부 동아리나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전공 관련한 성취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참고로 이건요, 동국대하고 유사합니다.
평가 영역에서요,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은 학업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공 적합성은요, 자소서에서 학업 성취에 관한 내용 1번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다는데요. 학업 성적을 어떻게 올렸는지 가능하면 주요 과목에 대해서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나 관심, 자기주도적 활동을 2번 항목에 쓰셔야 하고요. 자, 성신여대의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은요, 본인이 가진 목표와 입학 후에는 그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에서는요, 학생이 관심 분야와 연결되는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일 문제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어떠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극복했는지, 그 결과 성취 수준은 어떠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 전공에 대한 학업 부문이나 일련의 활동 중에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며 발전한 과정을 보고 싶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표현하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영어가 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3등급으로 올리고 3학년 때 1등급까지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것은요. 1학년 땐 해당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지만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학년을 거듭하면서 공부법을 찾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성취해낸 결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나의 발전 가능성을 표현해낼 수 있겠다는 거 이해 가시죠? 자, 또는 보고서 작성했다 하더라도요. 1학년보다는 3학년 때 결과물이 더 우수하면 그때에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그에 따른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을 두루 살피며 발전 가능성을 함께 엿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각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과 우수자 전형이 주력을 이루던 때 입시 정책하고요. 오늘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입시가 가지는 큰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은요, 단순히 성적만 높다고 해서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혹시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높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특장점을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도록 잘 연결시켜 잘 표현해낼 수 있다면 조금 더 넓은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입시가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듯 하죠. 근데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난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선택과 집중,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담아내는 컨설턴트 박나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